이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찬란하고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 강남구 아니야, 강남구? 예, 이 부부의 이야기는 과연 어떨까. 예, 드디어 입성한 우리 강남구 씨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강남구 씨, 꼭 그렇게 빚지고 강남에 살아야겠어? 저는 그 결혼 전까지 계속 부모님하고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어떤 강남구다 이름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강남구에 사시는지 아는데 전혀 상관없이 저는 경기도 안양 출신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태어났을 때 강남구가 한창 뜰 때? 그 개발되고 있었을 때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대라고 엄마 아빠가 진짜로 제 이름을 강남구로 지어주셨어요. 이야, 성견지명이 있으시네. 네. 왜 반폭으로 안 주고 성이 강시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좋은 동네가 그렇죠. 맞아요. 강남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20살 때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가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제 뭐 이사도 다니고 집에 빚쟁이들도 찾아오고 빨간 딱지도 붙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작게 청바지 장사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고 저는 20살 됐을 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창업의 전선에 뛰어든 거죠. 근데 그때 우연히 제가 입사했던 회사가 소셜 커머스 회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T사에서 직원이 10명도 안 될 때 제가 인턴으로 21살에 들어갔어요. 우와. 근데 1년을 딱 회사를 다니니까 직원 수가 850명이 된 거예요. 막 빵빵빵빵 뜰 때잖아요, 네, 그때가. 그때 제가 한 번도 영업으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대박, 멋지다. 850명까지 성장할 때 제가 한 650명 정도를 관리하는 지역 확장팀 총괄 팀장이었어요. 나 소름 끼쳤어. 네. 몇 살에? 그럼 21살 때. 한 살 때? 나 소름 끼쳤어. 나보다 그때 당시에 그 창업자가 이제 스탠포드 출신이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전부 학벌이 다 막 하버드, 스탠포드, MIT, 카이스트 막 이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경쟁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22살에는 정확히 1년 뒤에 당시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세계 46개국에 진출해 있던 그 회사에서 저 한국지사에 저를 B2B 본부장으로 세계 최연소로 스카우트 해준 거예요. 나 소름 끼쳐. 그 회사가 이름이 뭔데요? 그 G사 그룹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룹. 네.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2013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바로 지금 하고 있던 서비스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를 제가 그 22살, 21살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와서 첫 번째로 창업했던 회사가 이제 진로교육회사.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경험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미리 이런 경험을 알려주면 그들은 저처럼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해서 그 회사를 창업했는데 상처받았어? 네, 제가 상처받았는데 왜 상처가 거기다 애들 만나잖아. 애들이잖아. 중고등학생들인데 왜 상처받지. 꿈과 희망이 있을 텐데 우리 왜? 꿈과 희망이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힘을 받았는데 이 꿈과 희망을 주는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일이 강사를 파견하는 일이었어요. 네.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명하진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20대 친구들을 직업분들을 파견하는 일이었는데 이 지역을 하나씩 넓힐 때마다 우리 직원에게 맡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이면 인천, 수원이면 수원. 근데 맡기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사람만 알면 파견해주면 되니까. 그들이 자기가 그냥 배운 걸 해버렸구나.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한 명씩 창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입장벽이 쌓이는 아이템을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아이템을 바꾼 게 지금의 스터디 카페 독서실 사업입니다. 사람한테 질려서 그럼 무인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질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 이대면 무인으로 그렇지. 네. 제가 사람이 필요 없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에요. 그때 사람한테 질려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네. 연애 4년 차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뭐 이제 집이라도 조그만한 거 뭐 마련해서 결혼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결혼했을 때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서울의 근교에 집을 마련할 정도로 돈은 못 벌었었어요. 사업 키웠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가 둔촌 쪽에 살고 있었고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보니까 그럼 중간쯤 어딘가에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아내가 그랬는데 그 중간이 또 서초동인 거예요. 하필. 하필 서초구였어요. 비싼데 하필. 네, 그래가지고 서초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가 그래도 빚을 좀 내고 내서? 해가지고 이제 전셋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것도 전세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우리 애기도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아끼는 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막 저희는 저가 커피를 아니면 진짜 안 먹는 이제 성격. 저희나라고 묵지 말아주세요. 네. 혼자 계실 때 드셨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만약에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어메니티들 정말 머리빗까지 챙겨오거든요. 예, 다 챙겨오죠, 거기. 네, 그걸 다 예, 가지고 예. 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이제 대용량은 이제 이 어메니티가 없을 때만 쓰고 이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조그만한 거를 다 한 통에 몰아가지고 이 향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섞여도. 네,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품만 많이 나면 돼. 네, 거품만 닦이면 많이. 됩니다. 닦으면 네. 돼. 결국 저희가 이제 2년씩 계속 이제 이사를 다니다가 가장 최근에 최근에 이제 강남으로 강남구로 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어. 네, 집을 사서 네, 가게 됐습니다. 야, 아유. 진짜 힘들다. 아유, 예.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지금 많이 빼먹긴 네, 했지만 네. 이 서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엉덩이 그러니까. 쳐가지고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주니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로 아, 다시 한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준이 마담님, 당신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살아. 강남구 말이야. 바닥에도 써 있는데 강남구. 예. 사실 이제 저희가 결혼하면서 진짜 중간 지점에서 신혼을 이제 안양에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너무 시댁에 가까이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저희 쪽에 너무 사는 것도 또 여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또 중간을 하자. 근데 하필 또 사무실이 그때 교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알아보다가 전세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계속 이사를 다녔죠, 2년마다. 근데 2년마다 하니까 아기도 태어나고 짐 점점 늘어나고 이사를 한 후에 그 정리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병. 근데 또 이 사람은 나가서 사무실 가니까는 뒷정리 제가 맨날 다 하고. 근데 2년 계약 기간 끝나가면 또 걱정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시세를 보니까 저희 결혼할 때쯤에 매매랑 전세가 큰 차이가 안 났던 집이 한 4년, 6년이 되니까는 갭 차이가 엄청 커지면서 그 전에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매매할 수 있으니까는 아직까지는 그냥 전세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갭이 점점 커지니까는 이러다 우리 집 없이 나중에 무슨 일 만약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집이 없으면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커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을 좀 사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압박감을 계속 제가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이요. 꿈을 꿨어요. 근데 남편이 약간 기, 막 우주의 기, 막 이런 거. 땅의 터. 아, 좋아해요? 이런 거 저는 주소 굉장히 막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주소 중요하지. 네, 집이 저는 주소니까. 사무실 주소도 테헤란로 111이에요. 진짜? 저는 주소를 보고 보자마자 계약을 했고 그런 거를 굉장히 네. 따지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신경 쓰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꿈에 꿈에 저희가 그때 햄스터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햄스터? 뭐 이런 주제가 나와? 햄스터가 왜 꿈에 나와? 돼지 정도는 나야 되는 거 아닌가? 햄스터가 그러니까 햄스터를 그래서 예쁘게 키우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쯤에 분양을 해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에서 햄스터가 출산을 한 꿈을 꾼 거예요. 좋다. 새끼를 좋은 새끼를. 거야. 근데 좋은 거야. 새끼들이 되게 빨간 핏덩이처럼 생겼거든요. 햄스터 되게 많이 쥐같이.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꾸물거리면서 꿈에 한 7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복이야 복. 이거 뭔 꿈이냐.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햄스터 집에 바로 갔어요. 이 눈을 뜨자마자. 설마 얘가 애를 낳겠어. 근데 꾸물꾸물 7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꾸물꾸물 7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진짜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내 꿈속에서의 숫자까지 정확히. 근데 전 이런 경험 인생에 지금 이게 3번째거든요. 근데 앞에 2번째도 다 맞았었는데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네. 그래서 저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이게 부동산 운이라는 거예요. 햄스터가요? 햄스터 출산이. 아, 자작 아니에요, 자작. 햄스터 꿈을 무조건 쓰세요. 마을 회관에서 햄스터를 무조건 키워. 사실 돼지. 고양이하고 같이 키워. 햄스터를. 돼지가 새끼 낳으면 원래 그렇거든. 야, 근데 희한하다. 그 공교롭게 그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무 햄스터 꿈꾼 날. 진짜 우연히. 그래서 진짜 아침에 햄스터 출산했지 막 앞으로 햄스터 이 8-9마리를 어떻게 키워 막 이 생각에 집을 보러 갔는데 미분양난 너무 괜찮은 아파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 계약금만 넣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었어요. 계약 조건이 되게 좋았었어요. 미분양이어서.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무조건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 되게 망설이다가 제 말 듣고 다음날 바로 계약했어요. 햄스터 꿈을 믿고. 우리 아내가 그 꿈꾼 다음에 저한테 자꾸 햄스터랑 아파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햄스터 아파트, 햄스터 아파트, 햄스터. 그러니까 그리고 제 우리 아내가 제가 그 기운과 터, 주소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걸 알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또 되게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 이웃들이? 네. 네네. 누구? 연예인도 네, 그래서 아, 네. 어딘데요? 어디? 제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재석 국민 아, 유재석 거기? 아, 거기? 스포츠 스타 박인비 선수 박인비 선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딱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유재석 MC님이 사는 그 동에 딱 그 아파트 그 동에 그걸 자리가 난 보러 가게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내가 그래도 안 사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확, 네, 큰 결심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아내 덕인데, 아내와 햄스터 덕인데요? 그래서 그 햄스터 7마리가 그날 바로 그 분양이 다 끝났어요. 아, 기운이 좋다고.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 마리 달라, 나도 한 마리 달라 그래서 다행히 그 저의 골칫거리를 다 덜어내는. 아유, 야, 아내 잘 뒀다. 아내 잘 뒀어요, 진짜. 지금 교수님 잘한 건 거죠? 뭐 호출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한 겁니다. 대박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뭐야? 여러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잘된 케이스고 잘한 케이스고 그런데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들이 보실 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햄스터 사는 거 아니 그 햄스터가 아니라요. 그냥 햄스터 된다, 완전.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이 어떤 큰 브랜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큰 뭐 삼성이든 LG든 뭐 어디든 뭐 이런 큰 회사들이 건립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티크 아파트라고 해서 시공사가 잘 모르는 무슨 뭐 하는 처음 듣는데 근데 여기 어느 연예인 사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그래도 한 번은 검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티크 아파트로 한 동, 두 동만 딱 어디 올릴 때 이게 뭐 아주 대형 건설사가 지은 게 아니니까 가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서 미분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가 있냐면 건설사에서 어느 연예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홍보가 되잖아요. 약간 광고 계약처럼 그렇죠.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 그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있죠. 야, 여기에 어느 연예인이 사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원주택 같은 경우 저한테도 그런 연락 많이 맞아요. 왔어요. 가진 많아요. 않았는데 많이 와요. 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네네. 강남이나 이런 좋은 요지는 사실 웬만한 분양이 되고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완판하거나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싶은 욕구라서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일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외 지역의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는 계속 미분양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연예인이 거기 산다며라는 말만 듣고 분양받았다가 낭패 보실 수도 있어요. 야, 이런 또 정보를 또 주시네요.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